자, 83페이지입니다. 그 퇴적 구조. 자, 우선은 이 퇴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지층 속에 남아있는 어떤 모양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름 자체가 이제 퇴적이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쪽에 나오는 지질 구조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이. 자, 우선 이 퇴적 구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층 속에 남아있는 모양을 갖고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느냐면, 이 지층이 어디서 쌓였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서 쌓였는지를 우선 파악할 수 있는 그 형태를 이제 퇴적 구조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를 보시게 되면 지층이 뒤집어졌는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층의 역전 여부까지도 알 수 있는 게 퇴적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네 가지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싹 다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볼 겁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뭐냐면 점이층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점이층리. 자, 우선은 이름 그대로 보자면 이 층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그런 거야. 만약에 지층이 차곡차곡 쌓였대. 그러면 지층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면 이렇게 착착착 쌓인다. 그런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줄무늬가 쫙 보여요. 보이는 요 줄무늬를 층리라고 하게 되고, 이것을 한꺼풀 베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 면이 하나 나오겠지. 이것을 층리면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랬을 때 저 층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지층을 잘라야지만 옆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앞에 점2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 말은 점차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층리라는 뜻입니다. 점차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층리를 말하는데, 결론만 먼저 얘기해보자면 얘는 아주 깊은 물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깊은 물. 그러니까 수심이 깊다 얕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은 물일수록 물 자체가 이동을 안 하겠지. 그래서 흘러가는 형태가 없는 곳, 유속이 없는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게 이게 점이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인데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렇게 베스 실린더에다가 요렇게 물을 담아놓고 요것을 물을 이렇게 담아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자갈과 그 다음에 모래와 진흙을 섞어가지고 넣었어. 그 상태에서 이게 막 흔듭니다. 그러면 이 자갈물의 진흙이 물속에 가라앉을 것인데, 그때 자갈과 같은 경우가 다른 거에 비해서 무겁기 때문에 먼저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 먼저 이렇게 큰 자갈들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모래는 물에 떠 있다가 얘보다 좀 늦게 가라앉기 때문에 뒤이어서 이런 식으로 자갈 위에 살짝 덮이게 되는 것이고, 진흙은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살짝 내려가서 이렇게 덮여버리는 이런 상태. 그러면 이렇게 봤었을 때 점이층이라고 하게 되면 특징이 밑에가 조금 더 큰 조립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세립질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기별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네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이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물속에서 얘네들이 얼마만큼 퇴적 속도를 갖고 있는가, 퇴적 속도의 차이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급이 되는 것이지. 분급된다는 것은 크기별로 나눠진다는 뜻인데, 분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우선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 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르게 좀 볼 겁니다. 뭐냐면 얘가 자갈과 모래와 진흙이 섞여가지고 저런 식의 물속에서 크기별로 나눠지는 이 형태, 이것을 우리가 점이층리라고 본다고 하면 이걸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바다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심이 점차 깊어집니다. 그러면 육지에서 자갈물의 진흙이 다 섞인 상태로 만약에
동시에 이렇게 바다로 들어왔대요. 그러면 먼저 자갈이 여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저번에 이거 그림 그려줬습니다, 1번. 그럼 자갈이 먼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모래가 조금 더 떠내려가서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진흙과 같은 경우에는 물에 떠서 해류나 바람에 의해서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자갈과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얕은 바다에서 주로 쌓이게 되는 것이고 진흙과 같은 경우가 깊은 바다에서 쌓이더라 라고 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걸 비교되냐면 수심을 잘 비교를 하시면 돼요. 수심을 큰 거일수록 얕은 바다, 작은 거일수록 깊은 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요게 있습니다. 이거랑 이제 비슷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육지에서부터 바다까지 이렇게 있다 한번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얘처럼 똑같이 자갈과 모래와 진흙이 이렇게 쌓였대요.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이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얘가 좀 그 해수면이라든지 아니면 지각이라든지 이것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각이 위로 붕 떠요. 보통 지각이 위로 올라온 현상을 융기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융기. 자, 그러면 융기를 하게 되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해수면 입장에서는 바닷물이 올라갔기 때문에 땅이 올라갔기 때문에 바닷물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자갈이 쌓였던 이 얕은 바다와 같은 경우는 물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바닷물 밖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퇴적은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서 여기 모래가 쌓여있는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얕은 바다가 되어버렸지. 그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수심이 좀 얕아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갈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모래가 쌓입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가 땅이 융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수면은 상대적으로 밑으로 떨어진 일이 벌어져야겠지. 그러면 해수면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얘는 이제 그때는 물 밖에 드러났으니까 더 이상의 퇴적은 안 되고 여기에 얕은 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갈이 쌓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 아닌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쓸 때 이 부분을 잘라서 보잖아요.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면 밑에는 이렇게 진흙으로 되어 있고 그 위가 모래로 이렇게 덮여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자갈이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점이층리가 원래 밑에가 조립질이고 위가 세립질인데 얘는 뒤집어진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로. 그러면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바닷물이 여기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육지에서 바닷속으로 본다고 하면 해수면이 처음에 아주 낮은 곳에 있었다라고 하면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먼저 자갈이 쌓여요. 여기에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지각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융기의 반대말이지 지각이 가라앉는 거 침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해수면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해수면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가 얕은 바다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깊은 바다 돼버린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자갈이 쌓여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깊은 바다 됐으니까 모래가 이렇게 쌓이게 될 것이고 한 번 더 침강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여기가 얕은 바다. 그럼 여기가 자갈 쌓이고 여기에 모래가 쌓이고 여기에 진흙이 쌓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잘라서 봐줬을 때 여기 지층의 단면이 밑에가 자갈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그 위에 모래가 나오고 있고 위에 진흙이 쌓이는 점이층리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놈이.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지층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저렇게 크기별로 나눠져. 그러면 층리가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쓸 때
얘처럼 점이층리와 비슷한 모양이 생길 수 있는가 아니면 점이층리가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는가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얘네들의 지금 최적 속도 차이는 뭐니 이거 다 필요 없고 해수면이 오르락내리락하거나 아니면 지각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렇게 쌓이고 있다는 얘기지. 얘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겁니다. 최적 속도가 빠르게 느리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걸로 봤었을 때 지각이 융기 침강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해수면이 떨어지거나 해수면이 상승했었을 때 이런 식의 점이층리와 같은 모양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혼났어? 여기 오기 전에? 근데 이렇게 쥐지그듯이 조용하지? 아, 사람 있으면 떠들어? 그러겠지. 아, 힘들어서. 인원수가 거의 방송하게 난것 같은데. 그러니까 둘, 넷, 여섯, 여덟, 16명. 방송만까지는 아닙니다. 요거 돌릴 테니까 쭉 적어주세요. 많이 힘들어. 섹시하죠. 하고 싶지만 잘 수 없는 뜻이. 저희 이번 주까지 무슨 질문 만들고 질문 만들고 해야 되는데. 뭘 만들어? 질문 만들고 질문? 답하기. 질문이야 질문. 아, 질문 만들기. 그거 하고 답도 달아야 면접 돼. 대비한도 하는데 아, 면접 대비. 원래 한 달치거든요. 근데 올해는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 안에 하래요. 뭐 하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3주치인데 일주일 안 하는. 너무 아니, 깜짝이야. 그거는 하면 하는 거야. 여러분 능력이라면 충분히 해. 못할 것 같아요. 닥쳐. 질문을 너무 공허하게 만들지 말고 어떻게 살아왔니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질문 같은 거 만들지 말고 냈던 서류들 있잖아. 그거를 토대로 질문을 만드셔야 돼. 근데 왜 질문이 500개가 넘어가죠? 충분히 넘어가. 왜냐하면 생기부에 있는 세부 사항까지 다 가지고 된다면 단어 하나의 질문 두세 개 나올 수 있어. 저희 언제나 해요. 만약 예를 들면 뭐 과학 축제에 출전해가지고 무슨 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관련된 질문만 어마무시하겠지. 뭘로 나갔는데, 그래서 그 작동 원리가 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처음 알았는데, 뭐 누가 도와줬는데, 아무튼 뭐 많잖아. 책을 읽었다? 그러면 책의 내용이 뭔데? 그래서 네가 느낀 게 뭔데? 그걸 어떻게 읽어 어떻게 됐는데? 많잖아. 그치? 아무튼 그건 이제 여러분들 할 얘기고. 나 이제 학생들 힘들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 자, 아무튼 서로 서로 보는. 응? 왜? 자, 닥쳐. 어머, 영상아. 조용히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선 요런 모양인데 이제 이거를 잘 보셔야 될 것이 이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양을 갖고 지각이 상하 운동을 하거나 해수면이 상하 운동을 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요인입니다. 우선은 지각이 상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얘네들은 지각 평형설이라고 하는 요것으로 우선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해수면이 상하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후 변화 갖다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간단한 것부터 먼저 따져보자면 육지는 가만히 있는데 기후가 빙하기냐 간빙기냐 이런 식으로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해수면 높이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간빙기 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따뜻한 시기에는 바닷물이 증발을 해서 육지로 와서 강수로 떨어진 다음에 강물로 다시 바다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 순환이 나타나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빙하기가 되면 바다에서 증발되는 물의 양이 줄어들긴 하지만 증발은 됩니다. 그것이 육지로 와서 눈을 내리는 거야. 비가 안 떨어지고. 그 눈이 녹지 않습니다. 그럼 빙하가 만들어져야겠지. 빙하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빙하가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거의 안 들어갑니다. 대륙 중앙에서 만들어진 빙하들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빙하기가 되면 대륙의 빙하가 만들어지면서 바다 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해수량이 부족해지면서 해수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같은 경우에는
빙하기냐 간빙기냐에 따라 가지고 해수면의 높낮이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해수면이 떨어지는 요 시기가 빙하기일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간빙기처럼 따뜻한 시기가 되면 육지에 있었던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수량이 증가가 되면서 해수면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빙기일 때 해수면이 상승하더라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는 해수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각의 위아래로 운동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지각이 위로 융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졌기 때문에 얘를 위로 뜬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지각이 맨틀 위에 둥둥 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각이 가벼워지면 위로 뜬다는 얘기고 반면에 얘처럼 지각이 만약에 무거워진다 그러면 얘가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침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각이 위로 뜨는 경우 가벼워지는 거니까 지침 자체가 침식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빙하가 녹아서 땅 위에 누르고 있었던 것이 사라지거나 그래서 가벼워지면 위로 뜬다라는 거. 무거워지는 경우에는 퇴적이 돼가지고 없던 지층이 생겨서 무거워진다거나 아니면 대륙에서의 빙하 생성량이 많아가지고 결빙이 돼가지고 없던 빙하가 많이 생성되거나 그러면 얘가 무거워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지각의 무게 변화로 해가지고 융기와 침량이 되거나 아니면 기후 변화로 해가지고 빙하의 간빙기 같은 이런 일이 돼서 해수량의 변화가 생겨서 해수면의 높이가 달라지거나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살짝 드는 의문이 있어. 하필 왜 가운데 손가락이야? 그걸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길게 들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좀 먹이자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네? 아니요. 아니지? 설마 그러진 않았을 거야. 자, 우선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살짝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빙하기 때 해수면이 떨어진다면서요. 근데 융빙이 되면 얘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해수면 떨어뜨리는 효과가 더 클까요? 라는 것인데 이거는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융빙이 되더라도 조금밖에 융빙이 안 되면 지각의 누르는 그 압력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빙하기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원인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렇게 점이층이가 뒤집어지며 나타난다 라고 하게 되면 빙하기 때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지각이 가벼워서 융기를 했거나 그러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간빙기 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지각이 무거워져서 침감됐었을 때 되거나 이렇게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나 이것을 묶어서 보게 되면 얘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해안선이었는데 해수면이 떨어지거나 융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이 해안선이 여기로 관측자가 여기 서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바닷물이 점차 먼 바다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해안선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해안선이 나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다가 후퇴하는 현상, 해퇴현상이란 말을 씁니다. 빙하기 때거나 지각이 융기하거나 그렇게 나타나는 일을 해퇴현상. 얘와 같은 경우에는 관측자가 여기 서 있다라고 치게 되면 해안선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해가지고 점차 관측자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육지 쪽으로 들어온 현상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바다가 침입하는 현상, 해침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러면 해퇴 현상이 나타나거나 해침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저렇게 점이층이라든지 아니면 뒤집어진 형태의 점이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해퇴 현상이 나타날 때 볼 수 있는 지형들이 있는데 그 지형들이 나오면 요것도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퇴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단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단구.
단구. 요거는 계단 모양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계단 모양의 언덕.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바닷가에 있으면 해안 단구라는 말 쓰고 강가에 있으면 하안 단구라고 합니다. 해안 단구 또는 하안 단구. 요 단구와 같은 경우는 모양 자체가 이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육지가 있었대요. 바닷물이 여기 있었대요. 그러면 바다가 침식하면서 육지를 깎고 들어갈 것인데 그때 얘네들이 여기 바닷물 표면 요거에 의해서 여기를 막 깎고 들어가 이렇게 쑥 깎아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여기 위에 있는 것이 무거워져서 얘가 딱 끊어져서 붕괴가 되면 요게 이렇게 잘라져 버리게 돼요. 그럼 여기가 사라져버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얘처럼 이렇게 해수면이 떨어지거나 지각이 위로 뜨게 되면 이렇게 얘가 다시 내려가야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를 깎고 들어가게 되고 위가 붕괴를 해서 얘가 무너지고 그러면 다시 얘는 사라지게 되고 이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식의 언덕을 해안단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해안단구는 꽤 많습니다. 어디냐면 동해안 일대가 전부 다 해안단구라고 보시면 돼요. 동해안 전체가 거의 해안단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구가 있는 지역은 저렇게 점이층리가 뒤집어진 듯한 모양으로 나올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곳이. 그 다음에 해칭 현상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한 번 좀 들어봤을 거야.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다도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사회 시간에 들어본 적 있지? 이 명칭들 리아스식 해안하고 다도해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세트로 나와요 같이. 얘는 뭐냐면 요렇게 어떤 산들이 있었대요. 이렇게 산맥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해수면 높이가 여기였대요.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해침 현상이 벌어지면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지각이 가라앉아서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육지 쪽으로 들어갔을 때 바닷물이 이렇게 골짜기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안선이 단조로웠던 해안선이 복잡한 형태를 띌 수가 있습니다. 산맥 사이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형태를 리아스식 해안. 근데 얘가 더 해수면이 또 올라왔대요. 그러면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산 정상만 이렇게 남겠지. 그럼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산 봉우리가 많아서 섬이 많아진 바다, 다도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침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리아스식 해안이라든지 다도해와 같은 것들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지역들에서 이런 식의 점이층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고 해안단구나 하안단구와 같은 데서 이런 식의 뒤집어진 점이층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이층리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렇게 쌓여있는 모양만 덜렁 보지 말고 저것이 언제 저렇게 생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뒤집어질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점이층리와 같은 퇴적 구조는 지층이 뒤집어진 것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선 지층이 뒤집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지지 않고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은. 자, 연은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결론만 먼저 읽어보자면 얕은 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물결 모양의 지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결 모양의 지층. 그러니까 지층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아주 얕은 물이었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이 찰랑찰랑거리잖아요. 그러면 물이 찰랑찰랑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들이 흘러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물들이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 움직인다는 것이 그냥 상하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리에서 배웠을 거야. 이렇게 파동이 형성된다는 것은 여기 안에서 원운동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운동을 하면서 이 밑에 있는 지층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꿀렁꿀렁 하는 이런 식의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힌 상태로 이제 그대로 굳어지는 경우 그것을 연흔이라고 하는데 연흔이 되려면 이런 얕은 물,
별로 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얕은 물이 찰랑찰랑거리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정도가 된다면 적어도 아주 세립질의 그런 지층에서 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갈과 같은 경우에는 얕은 물로 해서 얘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립질의 퇴적물일 경우에나 가능한 것인데 이 세립질의 퇴적물 그러는 보통은 실이 이런 경우가 될 것이고 아니면 사암과 같이 모래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럴 때 이런 연은이 잘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은이 이런 식의 모양만 덜렁 있는 게 아니에요. 연은 중에서 일부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층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번엔 연은이 얘처럼 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게 되면 마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 대칭인 연은이냐 아니면 얘 같은 경우에는 좌우 비대칭 연은이냐 요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와 같은 경우 이렇게 대칭으로 나타나는 연은인가 비대칭 연은인가에 따라서 요게 좀 그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얘처럼 이렇게 대칭으로 연이 나타난다는 것은 요 안에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흘러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름 안 중요해 파동연은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간에 얕은 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요놈이다 라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얘와 같은 경우에는 유수연은이라서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유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른다라는 뜻인데 진짜 물이 흐른다라고만 보지 말고 기체든 액체든 어떤 방향성을 띠고 어느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런 식의 모양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퇴적물들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흘러가는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 물이라 치면 이쪽으로 흘러가거나 이렇게 아니면 바람이 이쪽으로 분다거나 그러면 이런 식의 비대칭 연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강이든 아니면 바람이든 이런 식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유수 연원과 같은 경우에는 흘러간 방향성을 알 수가 있는 게 요놈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거와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요렇게 지표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사막이래. 예를 들어서 자 사막에서는 바람이 좀 불어서 모래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래가 막 날아가고 있는데 어떤 짱돌이 하나 있었대 지표에. 그러면 그 지표에 짱돌이 막 부딪히면서 걔 때문에 퇴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면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장애물이 있었대요.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요 정도의 모양으로 쌓여. 이렇게. 이건 장애물이 짱돌.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이 저쪽에 있는 퇴적물들을 계속 공급을 해서 이렇게 크게 점점점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래 언덕을 사구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거를. 모래 언덕, 사구. 자, 근데 이 사구와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가 있냐면 바람을 맞는 쪽은 완경사로 나타나게 되고 바람이 넘어가는 쪽은 극경사로 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람이 오는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얘처럼. 근데 이런 사구와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있었을 때 그 사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가정해보면 여기 있는 이 퇴적물을 바람이 불어서 얘를 위로 던져. 그래서 이 뒤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여기 있던 퇴적물들이 뒤로 넘어가고 그러면 사구의 이 앞쪽은 모래가 사라지면서 뒤쪽에 모래가 쌓여야겠지.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올려서 뒤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구와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바람을 따라서 이동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게 되면
사하라 사막에 있는 모래 언덕도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상 그 모양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계속 사고는 이동을 합니다. 이곳이 짧게는 며칠 내로, 길면 몇 달 내로 해가지고 계속 이동을 하게 돼요. 이걸 끌까? 끄면 감당을 못할 것인데 확.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졸려? 도와줄까? 도와줄까? 너요 너. 도와줄까? 괜찮아? 학원에 고무줄이 있으면 딱 좋을 텐데 이걸 따로 사와야 되나? 노란 고무줄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아니면 비비탄소 이런 거 어때요?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사람한테 총을 왜 쏴? 미친놈아. 정신 없으신 학생아. 고무줄 그것도 필요한데. 저 내가 고무줄도 뭐 한대? 그냥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지. 아무튼 연어는 요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